먼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오늘 국회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요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고 앞서 보신 것처럼요 과방위도 열렸고 행안위도 열렸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담화를 사실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못 들었습니다. 장관님 그날 못 들었어도 언론에 다 나오고 하루 종일 그 내용으로 가지고 거기 관련돼서 아무런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전 요새 뉴스를 안 봅니다, 의원님. 지금 되니까 뭐 장관 되신 게 좀 후회가 되기도 하지요. 많이 후회됩니다. 대통령께서 담화문 발표하셨는데 담화문 한번 보셨어요? 네, 방송 봤습니다. 국민들 일반적인 생각과는 간극이 있다고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예. 내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언제 출석합니까?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지만 농림부 장관은 장관을 된 것을 후회한다. 행안부 차관은 어제 담화에 대해서 국민 생각과 간극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경철 의원 일단 오늘 뭐 야당의 질의는 어제 담화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반응을 보는데 좀 집중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담화는 또 그저께 그 2분짜리 담화와는 완전히 톤이 달라졌죠. 그랬죠. 그저께 담화는 사과성의 담화였는데 어제 담화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다. 계엄 선포가. 그래서 이것은 정당화되어야 한다. 예. 이런 취지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장관들은 오늘 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장관들이 당시 국무회의에 상당수 들어갔기 때문에 책임론에서 좀 비껴가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관들은 일제히 자신은 그 국무회의에서 일제히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고 예. 그리하여서 다시는 책임이 없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예. 이런 취지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국회의원들이 질의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나 대통령은 어제 모든 국민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계엄 선포는 헌법에 적시된 것처럼 통치 행위의 하나다. 예. 그리고 그 통치 행위를 내가 하였고 그리고 그 통치 행위 과정에서 실탄을 쓴다든가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 예. 이렇게 본인이 법률가로서 어제 강하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국회의원들의 다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안이 넘어간다면 예.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거 보면 굉장히 확신에 찬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예.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정당성을 어떻게 주장할 건지 대통령의 의도는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직접 변소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직접 변소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말만 보면 아주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 다툼을 할 것 같은데 예. 이게 굉장히 법률가로서 법률 지식을 또 갖고 있는 분이어서 이게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과거의 심리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표결 결과에 따라서 보면은 더 구체화될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대통령의 담화 중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성관이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늘이요. 성관이 사무총장이나 성관위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선관위 질의를 할 건데요. 이게 부정선거 사이비 교단의 교주들과 신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상인인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는 자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 상황 중에 어제 대통령 담화까지 있었는데요. 사무총장님 어떻게 좀 담화 내용 중 선관위 내용 평가하시겠습니까? 보안상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했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금년 1월서부터 22대 국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월경까지 상당한 조치가 다 이루어졌고 실물 투표를 하고 있는 이상 저희가 그 선거 시스템에 의한 전산 장비는 의미가 없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계엄군이 무단 점거하고 서버를 탈취하려고 시도했다. 이거 위법 위헌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죠. 네, 네. 위법 위헌이죠. 네, 네. 윤석열이 선거 결과 조작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입니까?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수개표 진행하죠. 그렇습니다. 그 참가인의 최종 결과와 전산 결과 입력하죠. 네, 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담화에 대해서 어제 선관위가 입장을 냈고 오늘은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건데 선생님 글쎄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못했다고 봐야죠. 못했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나 직시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내란 수계 피해자로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벌써 이 담화문에서 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관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할게요. 결국에는 이 선관위가 끊임없이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모든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선거는 부정선거다. 예. 이건 망상이죠. 그러니까 왜곡된 망상에 사로잡힌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심취해서 극우 유튜버들의 그런 발언들을 자양분 삼아서 이걸 확증해버린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다 압니다. 결국에는 전산에 조작이 된다고 해도 수개표를 통해서 종이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그게 이루어지면 현장에서 칠판에다가 몇 표를 기록한 거를 전산에 백서식으로 입력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산을 해킹을 해서 조작을 해도요. 당선증이 그걸로 나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수개표 결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이건 부정선거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확신을 가졌을까요? 결국은 이거는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어제도 확신을 가지고 이건 부정선거고 선관위가 검찰의 수사나 경찰의 수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개선이 안 되니 내가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을 투입해서 뭔가 조치를 하려고 했던 나의 통치행위다. 예. 이거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인 거고 국회는 문란시켰기 때문에 어제 한동훈 대표가 그랬잖아요. 내란을 자백하는 꼴이 된다. 근데 이 내란을 자백하면서 탄핵 심판을 받아도 헌재 소장들이 그걸 받아줄까요? 아니 내란죄에 대해서 본안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예. 차라리 그냥 심신미약으로 형은 감경될 수 있으나 이거를 내란죄로 안 보는 사람들이 비정상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성, 특히 국무위원들이 다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지성으로 봐도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대통령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제가 말씀한 대로 이거는 망상의 수준이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김종혁 최고위원도 그렇고 김웅전 의원도 그렇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초기였었을 때 유경준 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시니까 유경준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한 거예요. 예. 유경준 의원이 전직 통계청장입니다. 그때 유경준 의원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하시더라.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하니까 매우 화를 내시더라. 많은 정보를 유튜브에서 얻고 있다. 오래전에 들었던 적이 본인이 얘기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그 이후에 뭐 우리 저 여당에 있는 의원들 만나뵌 의원들 중에서는 대통령이 뭐 무슨 프로를 좀 봐, 누구 유튜버를 좀 봐, 예. 유튜브를 좀 봐. 예. 물론 그분들은 다 극우라고 평가되는 그런 분들인데 그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그런 걸 많이 보고 계시는구나 네. 라는 것들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글쎄요, 최 의원님, 김종혁 최고위원 말처럼 극우 유튜버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네, 저도 뭐 극우 유튜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 방송을 통해서 조금 봤는데 예. 그런 분들은 뭐 주장을 하시는 분이어서
뭐 그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자리죠. 그래서 예. 이번에 국정원 정보를 말씀하셨는데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하였다. 예. 그리고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여 봤더니 비밀번호가 1, 2, 3, 4, 5더라. 뭐 이런 아주 보안이 취약한 시스템들이 발견되어서 좀 고치라고 얘기해서 국정원과 합동 점검이 있었다. 뭐 이런 보고도 올라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단순히 뭐 유튜브만 보고 저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렇겠죠. 어제도 예. 그렇게 담화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의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의 사례만 봐도 얼마 전 미국 대선에서도 뭐 조지아주 같은 데는 수개표 하는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만 선거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대만 선거도 수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수개표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고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예. 이로 인해서 선거 결과는 명확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여러 외국 사례도 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대통령께서는 개표 현장을 별로 안 가보셨겠지만 저도 기자 생활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개표 현장을 오래 가본 사람으로서 예. 개표 현장은 여러 사람들 특히 정당 창관인들도 있고 그렇죠. 해서 예. 부정이 있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조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동조자들이 일심동체로 그렇게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부정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저보다는 한 1000배나 10,000배 정도는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니 그런 정보를 취합한 결과 이런 개연성이 있다는 의심을 갖고 예. 저는 좀 행동을 하신 것 같은데 저의 생각과는 매우 다르지만 그러나 작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직원들이 부정 채용이 광범위하게 있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는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정 채용이 광범위하게 있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드러났고 예. 중앙선관위가 왜 이렇게 견제기관이 되지 않는가 하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3인의 선관위원 그리고 대법원이 임명한 3인의 선관위원 그리고 국회가 임명한 3인의 선관위원이 이렇게 중앙선관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견제가 별로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이 많았던 걸로 보이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또 국정원의 정보도 있고 하니 이런 의심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의심이 계엄을 통해서 군인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방식은 매우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이 적절하지 못했으므로 그러나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많은 후보들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감시를 당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누가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많은 선거 후보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선관위도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한 공시를 통해서 예. 정말 깨끗하고 엄정한 선거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겠죠. 저기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두는 것은 이 선거는 민주주의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외압이나 이런 간섭에도 하지 않기 위해서 헌법기관을 두는 것이겠죠.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시스템을 알면 중앙선관위를 흔들 이유가 없어요. 부장선관위는 지방선관위에서 이루어지겠죠. 만약 한다면. 중앙선관위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수개표를 통한 많은 그런 결과들을 그냥 기록해 놓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를 아무리 해킹해봤자 선거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국정원도 지금 비밀번호가 1, 2, 3, 4, 5 그게 무슨 해킹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해킹은 비밀번호를 100자리를 걸어놔도 해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하는 겁니까? 예. 비밀번호가 허술하다고 해킹이 안 된다고요? 비밀번호가 더 많이 걸려서 해킹은 더 잘 돼요. 그런 의미로 봐서는 ABC도 안 맞고 그냥 극우 유튜버들이 돈벌이 하려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본인들 돈벌이 하려고 그냥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을 계속 펼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통령이 빠져서 이거를 불법 계엄을 해버렸다. 예. 이거를 어떻게 이 국민들이 이해하겠냐 그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